교재는 314쪽. 이번에는 매입과 관련된 유형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1 과세 매입입니다. 부가가치세가 10%가 과세되는 물건을 매입하거나 비용을 지출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우리는 매입세에 공제되는 항목들만 51 과세 매입이라고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부가세가 10% 과세되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첫 번째, 이 세금 계산서가 전자로 발행을 했는지 종이로 발행을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 해당하는 내역이 매입세에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물건을 구입하거나 비용 지출한 내역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51번의 과세 유형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출된 내용이다, 불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라고 하게 되면 54번의 불공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날짜는 1월 5일. 다음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참고하여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아래 나와 있는 세금 계산서에 보면은 세금 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 회사 주식회사 방문 항목이 공급 받는 자 위치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300만원에 세액이 10% 30만원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10% 부가세가 과세되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인 거고, 공장에 발생한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이니까 500번대 임차료. 이 임차료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10%짜리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이 내역은 51번의 과세 유형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금은 세금 계산서 제1 하단 부위에 현금 30만원 적혀 있으니까 계정 과목은 현금, 그리고 외상 미수금으로 300만원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는 지금 원재료, 상품, 제품 같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 계정 과목 미지급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먼저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되었고 공장 임대료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지출이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형은 51번의 과세 유형을 사용해 주시고, 공장 임대료랑 관련돼서 지출했으니까 품목 500번대의 임차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 사용합니다. 공급가액은 300만원, 부가세는 3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공급자 위치에 보시면 주식회사 명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자 거래에 대해서는 1번 여 표시를 해주시고, 자, 분계. 차변에는 500번대의 임차료가 300만원이고 이번에는 우리가 발생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부가세를 지급해 줬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30만원이 차변에 나타납니다. 오른쪽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출한 게 30만원 적어 주시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300만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정리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계산서 10% 그리고 매입세 공제되는 항목으로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51번의 과세, 날짜는 1월 5일 51번 과세를 선택해 줍니다. 자, 품목에는 우리가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작성해 주시면은 편리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한 500번대 그리고 지출한 비용이니까 임차료 작성을 해줍니다. 금액은 300만원에 부가세 10% 30만원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거래처는 공급자 위치에 써있는 명작 검색해서 입력해줍니다. 이 세금 계산서 전자로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전자 1번 여, 분계는 3번 혼합입니다. 차변에 매입 거래는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거래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계정 과목은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차변에는 원재료 산 게 아니라
임차료 지급한 거기 때문에 임차료 검색해서 500번대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4번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30만원 작성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검색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재 315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1월 6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단한복과의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제작을 의뢰한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임가공비 지출이 되었는데 공급가액은 600만원, 부가가치세가 60만원에 대해서 전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임가공 계약에 의해서 제작을 의뢰했다라고 하게 되면 외부에다가 우리 회사 물품을 가공을 맡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외주 가공비입니다. 그리고 이 외주 가공비를 통해서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거래 내역이 일반적인 우리 회사의 상거래랑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미지급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외주 가공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산 세무회계 자격시험에서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제를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 6일. 임가공 계약에 의해서 제작 의뢰를 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우리 회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 거래는 51번의 과세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임가공비, 외부에 물품을 가공 계약을 맺었으니까 계정 과목 외주 가공비 사용해 주시고, 공급가액은 600만원에 부가세가 60, 거래처는 주식회사 단한복입니다.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는 전자였기 때문에 전자 1번 여 체크해 주시고, 외주 가공비는 제품을 가공을 맡았기 때문에 500번대에 있는 외주 가공비 600만원 해주시고, 부가세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60만원 넣어줍니다. 자,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미지급금 사용해서 금액 분계를 해주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전산 세무회계 자격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정리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 6일. 임가공 계약에 의해서 임가공비 지출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우리 회사 상거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 10% 과세가 되니까 51번의 과세. 계정 과목 품목에다가는 외주 가공비 사용해 주시고, 금액은 600만원에 60만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공급하는 사람, 주식회사 단한복에다가 임가공 계약을 맺었으니까 단한복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1번의 여, 분계는 3번의 혼합 선택해 줍니다. 원재료를 거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변에다가는 계정 과목 외주 가공비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금액 600. 그 다음 4번 대변에다가는 대금을 지급한 금액만큼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변에 외상매입금 660만원 또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지급금 660만원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월 7일 거래입니다. 제조 공정에 사용할 원재료를 주식회사 화연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 전자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아래 품목에 보시면 TA 수량 300개, 단가 15,000원, 공급가액은 450, 부가가치세는 45만원 10% 계산되어 있고, 결제 방법은 90일 만기 어음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를 구입했기 때문에 원재료 계정 과목을 그대로 사용해 주실 거고, 대금은 90일 만기에 어음을 지급했으니까 나중에 지급할 어음, 우리 회사 상거래와 관련되어 있으니 지급 어음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문제를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 7일. 자, 먼저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는데 원재료라고 하게 되는 우리 회사의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이 있어서 공제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는 10% 과세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유형 51번의 과세를 선택해 줍니다. 분목은 원재료. 수량이랑 단가가 각각 나와 있긴 하지만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입력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면 수량이랑 단가 입력하신 후에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급가액 450만 원을 작성해 주시면 부가세가 10%가 자동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화연.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는 전자이기 때문에 1번 여 표시를 해주시고요. 원재료 구입했으니까 차변에는 원재료 450만 원에 부가세 대급금 45만 원이 자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변에는 어음 지급했으니까 일상적인 상거래와 관련되어 있어서 지급 어음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 7일.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재료, 우리 회사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10% 과세되는 거래니까 51번에 과세 넣어줍니다. 원재료 구입했기 때문에 품목에는 원재료 그대로 적어주시고, 수량이랑 단가를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공급가액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수량을 입력하시게 되시면 수량 300개, 단가 15,000원, 엔터를 눌러주시면 뒤쪽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수량과 단가는 필수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거래처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화연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받은 내역을 전자 확인해서 1번 여, 분계는 3번의 혼합을 선택해 줍니다. 원재료 구입한 내역이라 차변의 원재료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작성이 나타나는 대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 대금 지급한 내용만 4번 대변에다가 지급 어음 검색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316쪽을 확인하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작성한 내역들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데 신고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탭 내용에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실행을 해주시고, 날짜는 1월에서 3월 내역을 검색해 줍니다. 앞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고 아니요 눌러주시면 추가적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이 됩니다. 매입과 관련된 거래는 아래쪽 매입 세액 위치에서 현재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 그리고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해서 반영이 됩니다. 일반 매입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들은 앞에서 입력했던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외주 가공비를 지급을 하거나 또는 임차료를 지급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들이 10번 항목에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구입한 내역이 고정자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구입한 내역과 관련이 있다면 11번 항목에 구분되어 표시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1 과세와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탭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도 반영이 됩니다. 날짜는 1월에서 3월을 동일하게 주의를 해주시고, 이번엔 매출 내역이 아닌 매입 내역을 확인하셔서 전체 데이터를 보시면 거래처와 관련된 내용, 거래처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구분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매입과 관련된 전체 매입처 수,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전체 매수, 그리고 전체
공급가액과 세액도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는 317쪽. 이번에는 52 영세 매입과 관련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국신용장, 영어로 로컬 LC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매입한 경우 영세율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저희는 52 영세 유형을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영세와 관련해서 영세율 유형들을 매출에서는 구분하여 선택하였지만 매입에서는 따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 8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명작으로부터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 200만원을 공급받고 영세율로 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50%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신한은행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원재료를 영세율로 된 세금계산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유형은 52의 영세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대금액 중에서 50%는 어음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원재료라고 하는 우리 회사 주된 상거래와 관련된 거래이니까 어음 지급하면 지급 어음 계정 과목 사용해 주시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으니까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해당 문제를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 8일.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매입에 52 영세 유형 선택해 주시고 원재료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품목에는 원재료 공급가액 200만원에 부가세 0% 0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명작이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를 1번 여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 구입했으니까 차변에는 원재료가 200만원 늘어나게 되고 대금 지급한 내역은 오른쪽 대변에 어음으로 지급하면 지급 어음 1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주면 보통예금 100만원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1월 8일. 마찬가지로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로 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유형은 52 영세. 원재료 공급받았으니까 품목에 원재료 작성해 주시고 수량이랑 단가는 없으니까 공급가액에만 200만원 넣어줍니다. 거래처는 명작 검색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세금계산서 전자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1번 여, 분계는 3번에 혼합을 넣어줍니다. 매입과 관련해서는 자동으로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내역이라고 나타나게 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4번 대변에다가 첫 번째 50% 어음 지급한 건 지급 어음 검색해서 50% 10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4번 대변에다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한 만큼 100만원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는 은행 거래처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래처는 그대로 그냥 명작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날짜는 1월 9일.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300만원 공급가액을 주식회사 단 한 북으로부터 매입하고 명세율로 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구입대금 중 200만원은 주식회사 우리한복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해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에서 영세율로 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유형은 52 영세. 200만원은 우리한복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해줬기 때문에 받은 어음을 배서해주게 되면 계정과목 받을 어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거래에 대해서 원재료라고 하는 우리 회사의 주된 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문제를 다음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1월 9일.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영세율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유형은 52번의 영세입니다. 품목은 원재료 구입했으니까 원재료, 공급가액은 300만원,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니까 0 해주시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단한복으로부터 매입했으니까 단한복 넣어줍니다.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전자에는 1번 여 표시를 해주시고, 원재료 매입하면 우리 회사 차변 자산이 증가하는 위치에 원재료가 300 자동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대금 지급한 오른쪽 대변에다가는 200만원 우리 한복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수해 줬으니까 대변 받을 어음에 거래처를 우리 한복에 대한 어음이다 표시를 해주시고, 금액은 200만원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외상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100만원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 9일. 원재료 매입하면서 영세율로 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 유형 중에 52 영세 선택해 줍니다. 품목은 원재료 거래했으니까 원재료를 그대로 넣어주시고 금액은 300만원. 거래처는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단한복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발급받았으니까 1번에 여, 분계는 3번에 호남 넣어줍니다. 차변에 자동으로 원재료 300만원 나타나게 되고, 4번 대변에다가 우리 한복으로부터 받은 어음, 받을 어음 적어주시고, 거래처는 단한복이 아니라 우리 한복에 대한 어음을 받아서 배서해 준 거기 때문에 거래처를 우리 한복으로 검색해서 바꿔줍니다. 그리고 금액은 2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마지막 4번 대변에다가 외상 거래하였다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입력해 주시면은 분계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318쪽을 참고하시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52 영세 유형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기간은 날짜 1월에서 3월까지 엔터 눌러서 조회를 해주시고,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추가로 작성된 내용을 모두 불러올 거기 때문에 아니요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지금 현재 매입과 관련된 유형들이었으니까 매입세액 이치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다만 52 영세는 부가세가 0%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는 반영이 되고,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 영세율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금액에만 반영이 되는 거고, 세액은 0이라 따로 합산되는 금액은 없도록 내용이 나타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매입에 해당하는 유형들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는 비용 지출한 내역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매입한 내용들은 고정자산 매입에 반영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2 영세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조회기간 날짜 1월에서 3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 매입 유형이니까 매입 탭을 선택하시면 전체 데이터, 거래처별로 세금 계산서 매수, 공급가액들이 구분해서 표시가 되고, 전체 내역에 대한 매입 첫 수,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매수, 공급가액, 세액이 구분되어 표시가 됩니다. 영세율 거래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에만 금액이 합산되고 세액은 0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다른 과세 유형들과 구분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